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5세대 실손 출시 내년으로 연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건 관련해서 요즘에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인 올해 말이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새로운 실손 출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5세대 가면서 뭐가 크게 변경됐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그것도 간단히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주기 있는 실손이면 다 5세대로 넘어가실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세대 실손 핵심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금융위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 급여 의료비, 필수 치료 이것과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나왔으면 비급여 나왔을 것 같은데 비급여라고 표현 안 하고 중증 질환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보장하는, 어떻게 보상이요?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장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급여 보장 여전히 하는데 비급여도 중증, 비중증으로 나눠서 비중증에 대한 보장은 대폭 축소한다. 그 대신 중증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장이 좀 추가되는 것도 있고, 급여 쪽에서도 조금 나빠지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에서 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대로 가면서 보험료는 낮추겠다는 거예요. 왜냐? 보장이 좀 줄어드니까. 그건 사실이죠.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줄어드는 게 더 많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 낮춰가면서 5세대, 6세대, 7세대 계속 바꿔가면서 그냥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보장, 급여 보장, 필수 보장, 그런 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 초기 2세대 실손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돈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5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보상을 얼마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은 가지고 계실지 5세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5세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넘어갈지, 그거를 나중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5세대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5세대 실손이 왜 이렇게 늦춰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 한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급여 관련 부분은 앞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뉴스들도 엄청 나옵니다. 5세대 연말 출시 미뤄지나 안개 속 일정. 자,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초 금융당국은 연내 5세대 실손 출시를 예상했으나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 출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상호 데이터 교환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5세대가 연내 출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연말 출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또 금융당국은 아직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선택적 특약도 미뤄진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을 일부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거를 5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실손에도 이 특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것도 5세대 하면서 해보려고 하나 봐요. 또 5세대 실손은 중증 비급여를 담는 특약 1을 먼저 내고, 원래 내년 한 6월 정도에 비중증 비급여를 담은 특약 2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특약이 두 개인데 하나 특약 먼저 출시하고 하나 특약은 나중에 출시하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출시 시점이 달라지면 소비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동시 추진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도 개편 절차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약관만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감독 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약관 개정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감독 규정 개정이 최소 40일 소요되는데 아직 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올해. 그래서 아직 공식 일정은 없지만 내년 1분기 중 출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분기 말인 4월쯤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좀 지연되고 있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벌었고, 점차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돈 받고 5세대로 갈지 4세대로 갈지 1, 2세대 유지할지, 그런 거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세대 실손 나오는 거 다 잊어버리셨죠? 뭐가 특별히 바뀌는지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급여에서 뭐가 바뀌냐? 현행 4세대는 입원하면 자기 부담률이 20%였어요. 5세대 신규 상품은 마찬가지로 입원하면 20%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래, 통원할 때 좀 바뀐 거예요. 통원할 때 자기 부담금이 20%하고 10,000원하고 20,000원 중에 큰 거를 우리가 내는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하는 그 비율, 그거랑 20%랑 1, 2만 원,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를 자기 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보 본인 부담률이 50%예요. 자기 부담률이. 그러면 그런 치료를 통원으로 했으면 50%가 제일 크니까 자기 부담금이 50%가 된다. 지금 급여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급여 중에 특정 사항들은 관리급여로 바꾼다. 그래서 급여 쪽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급여 쪽에서 관리하면 그쪽에 본인 부담률이 50%, 80%, 90%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그렇게 커질 수도 있다. 통원할 때. 그 얘기죠. 근데 다행히 입원이 중증이라고 보고 통원은 좀 경증이라고 보니까 통원에서 그런 게 적용되는 거고 입원은 여전히 20% 자기 부담금입니다. 실손에서 80%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임신 출산은 보장 대상이 아니었는데 5세대 가면서 급여 쪽은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는 요 정도. 그래서 특별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는 비급여 바뀌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변경사항이 많고 보장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왼쪽이 4세대고 오른쪽이 5세대잖아요. 5세대에서 특약 1이 있고 특약 2가 있는데 중증이면 특약 1, 비중증이면 특약 2. 중증은 4세대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비중증은 대부분 다 축소됐어요. 5세대에서 중증이면 보상한도 5천 똑같습니다. 좌동이죠. 자기부담률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늘어났어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500만 원이 신설이 됐다. 4세대에서는 비급여는 이 한도 규정이 빠졌잖아요. 근데 5세대 가면서 비급여도 포함을 한다. 어떨 때? 중증일 때만. 그러니까 중증으로 상급병원, 종합병원 가서 입원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오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 이상은 안 나오게 해주겠다. 뭐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없어진 것보다는 낫죠. 200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추가는 됐다. 그죠? 보험금 미지급 사항도 성형 미용 보장 안 하는 거 똑같고 할인할증도 여기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중증으로 아무리 치료 많이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증은 다 축소됐죠. 비중증은 한도가 5천에서 1000으로 줄고 통원 회당 20을 1당 20으로 줄여버렸죠. 하루에 뭐 2번 할 수도 있으니까. 입원 한도도 없었는데 병원 의원 입원 회당 300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자기부담률도 입원 50%, 외래도 50%, 최소 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 여기 적용 안 되고요. 비등재 신의료기술 보험금 미지급합니다. 일부 비급여, 3대 비급여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부가 아예 보장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할인할증 적용되고요. 그래서 급여 쪽은 크게 나빠지는 게 없고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비급여 쪽에서 중증은 괜찮은데 비중증 치료, 뭐 도수 치료 많이 받고 비급여 주사 많이 맞고 거기서 남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쪽 보장을 대폭 줄이고 보험료를 대신 줄여주겠다. 그렇게 가는 플랜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좀 어렵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세대가 이렇게 보장이 바뀔 건데 연말 출시는 미뤄지고 내년 상반기가 출시 예정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 한번 전해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또 모르는 거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한번 참고하시고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